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가까이 출근했던 그 회사, 그 자리, 그 책상. 어느 날 갑자기 비워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5060 세대가 지금 이 순간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정년은 법적으로 60세지만 실질적인 퇴직은 그보다 훨씬 이르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초중반에 이미 명예퇴직이니 희망퇴직이니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갑작스럽게 비노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자녀 교육비, 대출금 상환, 노후 준비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정작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평균 수명까지 남은 시간은 어림잡아 20년에서 30년입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소득이 끊기는 것도 두렵지만 사회에서 단절된다는 느낌이 어쩌면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여유를 즐기다가 서너 달이 지나면서부터 막막함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바라보며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딱 그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은 아직 퇴직 전이지만 머지않아 다가올 그날을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소득과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은 나이에 냉정합니다. 아무리 오랜 경력이 있어도 이력서에 나이가 드러나는 순간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에서 60점을 넘기거나 교육시간을 이수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누구에게나 자격증은 발급됩니다. 젊은 사람도 받고 50대도 받고 60대도 받습니다. 자격증은 여러분의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증명해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자격증들은 단순히 따기 쉬운 자격증이 아닙니다. 중장년층의 취업 수요가 실제로 폭발적인 현장에서 검증된 취업효자 자격증들입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경로로 취득하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까지 팩트만 가지고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어떤 자격증부터 준비해야 할지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주변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직장 동료. 지금 이 순간 제2의 인생을 고민하고 있을 그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창에 은퇴 후 자격증을 쳐보면 어떻게 되나요? 수십 가지 자격증 이름이 쏟아집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지게차, 소방, 전기, 에너지관리, 공존행동, 주택관리사.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것들이 태반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떤 영상은 요양보호사가 최고라 하고, 어떤 영상은 지게차가 돈이 된다 하고, 또 어떤 영상은 전기기사가 답이라고 합니다. 검색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다가 나이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시험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을지, 체력적으로 감당이 될지, 자격증을 따도 실제로 취업이 되는 건지 막연한 두려움이 앞을 가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혼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희망이 아니라 팩트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자격증들은 모두 공통된 기준을 통과한 것들입니다.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고 실제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입증된 것들만 골라냈습니다.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오늘 소개하는 자격증 중에서 5060 세대에게 가장 접근성이 높은 자격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응시 자격부터 보겠습니다.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경력 제한도 없습니다.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정말로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무려 58세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미 중장년층이 주력인 직종입니다. 수요 측면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으로 장기요양 이용자 수가 이미 11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2027년에는 14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3년 사이에 35만 명 이상이 추가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요양보호사 수요는 앞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요양보호사 시험은 상시시험입니다. 정해진 시험 날짜가 따로 없고 연중 수시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률도 약 90%에 달합니다. 제대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장에만 들어간다면 거의 대부분 합격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시간은 320시간입니다. 이론, 실기, 현장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사 자격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라면 50시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 점은 나중에 자격증 조합 전략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처럼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월 220만원에서 235만원 수준입니다. 제가 요양, 즉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돌보는 방식은 시급 기준 13,000원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기에도 좋고 풀타임으로 일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감 능력과 생활 경험이 쌓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연륜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과 더 잘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력적으로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심리적 보람이 크고 지역 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5060 세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직종입니다. 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년 제한이 없어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취득 방법을 보겠습니다. 2년제 이상 학력이 있어야 하고 17개 과목을 이수하고 160시간의 현장 실습을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시험 취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무시험 취득 제도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국가시험 도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 이 시점이 사회복지사 2급을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창이라는 뜻입니다. 시험 없이 과목 이수와 실습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서두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초봉은 2,600만원에서 3,200만원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고용 안정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면 앞서 말씀드린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이 32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어드는 혜택도 있습니다. 두 자격증을 연계해서 취득하면 활동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세 번째, 지게차 운전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50대 남성 응시자 수 기준으로 1위에 오른 자격증입니다. 워크넷 구인 건수 기준으로도 1위입니다. 숫자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응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는데 필기시험은 1시간 안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4분 안에 코스를 완주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실기는 충분히 연습이 필요하지만 반복 훈련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 연봉은 2,800만원에서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간 수당이 붙거나 중견기업에서 경력을 쌓게 되면 최대 5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순 자격증 하나로 시작했지만 숙련도와 경력이 쌓이면 상당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수요가 앞으로도 늘어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물류센터가 전국 곳곳에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는 반드시 지게차가 필요하고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수요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이한 자격증입니다. 어떤 분야의 경력이나 전공도 필요 없습니다. 학력도 관계없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법정 수요가 항상 존재합니다. 취득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습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기간은 약 3일, 총 24시간입니다. 비용은 약 35만원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을 응시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특히 유용한 이유는 다른 자격증과 겸직이 많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시설 관리, 건물 경비, 청소 관리 등의 직종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자리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며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주택관리사 자격과 조합하면 특히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5번째, 에너지관리기능사와 공존행동기계기능사. 이 두 자격증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분석 결과로 검증된 자격증입니다. 공존행동기계기능사의 50세에서 65세 구간 취업률이 54.3%, 에너지관리기능사가 53.8%입니다. 중장년층 취업률 1위와 2위입니다. 고용 안정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두 자격증은 어떤 일을 하냐고요? 보일러, 에어컨, 냉동설비 등의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대형 건물이나 공장, 상업시설에는 반드시 이런 설비들이 있고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산업기사 등급이 있습니다.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1년 내 취업률이 76%에서 79%에 달합니다. 기능사보다 훨씬 높은 취업률입니다. 단, 산업기사를 응시하려면 학력 조건이 필요한데 관련 전공 2년제 이상 혹은 동종 분야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학점은행제가 등장합니다. 학점은행제로 41학점을 이수하면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6번째,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총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관리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단지의 CEO입니다. 입주민 관리, 시설 유지보수 총괄, 예산 집행, 직원 관리까지 모두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년이 없다는 점입니다. 70대에도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취득하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소규모 단지의 초임 연봉은 3,600만원 수준이고 대규모 단지에서 경력이 쌓이면 5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이 자격증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차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되었고 연간 약 1,600명 정도만 선발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부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취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격증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나 전기기능사 같은 기술 자격증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취업에 훨씬 유리합니다. 아파트 관리에는 소방과 전기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겸비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훨씬 매력적인 인재로 보입니다. 7번째,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 관련 자격증은 법에서 정한 필수 인력이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건물, 공장, 시설 어디에나 전기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이 인력은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취득 후 1년 내 취업률이 73.9%입니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1년 안에 취업자 4명 중 3명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전공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 경로를 설명드립니다. 전기산업기사 응시에는 관련 학과 2년제 이상 또는 경력이 필요합니다. 비전공자라면 학점은행제로 41학점을 이수하면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전기기사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학점은행제로 106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기사 등급은 그만큼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여기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략 1.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세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학위 인정 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대학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고졸 학력자나 비전공자도 단기간에 필요한 학점을 쌓아 자격증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관련 분야 41학점이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로 이 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기간은 빠르면 3개월, 보통 6개월에서 1년 반 안에 가능합니다.
기사 등급은 106학점이 필요하니 조금 더 걸립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존행동기계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사회복지사 2급 등의 응시 자격을 모두 비전공자도 갖출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공이 없으면 아예 응시 자체가 불가능했던 자격증들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 덕분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전략 이 자격증을 조합하세요. 자격증은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조합할 때 훨씬 강해집니다. 가장 강력한 조합 중 하나는 주택관리사와 소방안전관리자 2급과 전기기능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할 때 소방과 전기 자격을 함께 보유하면 단지 측에서는 한 사람에게 여러 역할을 맡길 수 있어 채용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경쟁자 중 주택관리사만 있는 사람과 주택관리사에 소방전기까지 갖춘 사람이 지원하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또 다른 조합은 사회복지사 2급과 요양보호사입니다. 사회복지사를 먼저 취득하면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이 32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두 자격을 함께 갖추면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재가요양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더 폭넓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관리 또는 공존행동 분야에서 기능사로 시작해 경험을 쌓으면서 산업기사 자격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산업기사 등급을 취득하면 취업률과 대우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당장 다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모든 자격증에는 취득에 따른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쉽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320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2에서 3개월은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교육비도 들고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격률 90%가 말해주듯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 합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17개 과목과 160시간 실습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지만 실습은 현장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지금 취득하지 않으면 2027년부터 2028년부터는 국가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크게 올라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실기시험은 4분 안에 코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장비 조작이 쉽지 않습니다. 충분한 실습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반복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오프라인 강습 교육비로 약 35만 원이 필요합니다.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배워야 하므로 그 기간만큼은 온전히 교육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택관리사는 오늘 소개하는 자격증 중 단연 난이도가 높습니다. 2020년 이후 상대평가 전환으로 연간 약 1,600명만 합격하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법령, 회계, 시설 등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상당한 학습량을 각오해야 합니다. 다만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안정성과 수입 수준을 생각하면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 역시 이론 공부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사 등급은 학점은행제로 106학점을 이수한 다음 자격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므로 전체 과정에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길은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 성향, 목표 기간,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자격증을 선택하고 그 경로를 충실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격증을 손에 쥔 순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라는 말이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워크넷에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검색하면 구인 공고가 넘쳐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면 지역 내 요양원이나 재가센터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주택관리사를 취득하면 아파트 관리소장 공고에 자신있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입니다. 이력서 한 줄이 달라지면 기회가 달라집니다. 물론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첫날부터 원하는 자리에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현장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다시 이력서를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요양보호사로 시작해 제가 요양 코디네이터로 성장하는 분도 계시고
지게차 기능사로 물류센터에 들어가 반장급으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격증은 시작이고 그 이후의 성장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퇴직 후 막막했던 그 아침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걱정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던 그 시간. 이제 그 아침이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라는 무기를 갖춘 사람은 다릅니다. 정년이 없는 직종에서, 법이 수요를 보장하는 일자리에서, 초고령 사회가 만들어내는 수요 속에서 오래도록 일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물론이고 사회와의 연결, 이를 통한 자기 효능감, 그리고 정년 없이 오래도록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이 자격증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자격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접근성과 취업 현실성이 가장 높은 요양보호사, 지금이 취득 최적 시기인 사회복지사 2급, 50대 남성 응시 1인, 지게차 운전기능사, 법정 필수 인력인 소방안전관리자 2급, 고용노동부 인정 중장년 취업률 1위인, 에너지관리기능사와 공존행동기계기능사, 정년 없는 아파트 CEO 주택관리사, 그리고 취업률 73.9%의 전기산업기사. 이 자격증들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선택지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자격증은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어주세요.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은퇴 준비, 자격증, 인생 이막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